수술 날짜는 다음 주 중으로 잡고요.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맥류 위치가 위험해서 수술 후에 기억을 잃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는 미리 메모해 두시고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 진무는 수술 후 기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무는 캠코더를 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찍기 시작합니다. 가장 맑고 단단한 데뷔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평단계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작은 빛은 2020년 1월에 개봉한 조민재 감독의 장편 데뷔작품입니다. 대문 옆에 열쇠 그거. 야, 추우면 방에 들어가 있지 왜 나와서 그러고 공상이냐? 밥 먹었어? 회사는? 수고. 맛있네. 현이가 한 거야. 누나가? 작은 빛에서는 일상의 모습이 매우 정성껏 담겨 있습니다. 실제 조민재 감독의 가족들 집에서 촬영된 장면들은 생활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뭔 일 없지? 삐걱거리는 문, 다리 하나가 빠진 서랍장, 곰팡이로 얼룩진 벽, 청테이프로 연결한 전선, 낡고 해진 이불과 집기들. 그런 일상의 공간을 작은 빛은 그저 함부로 훑거나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진무는 캠코더를 가지고 엄마의 집과 누나의 집, 그리고 형의 집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돈도 많다. 저런 걸 왜 사냐? 여기 찍으면 좋잖아. 할머니 이쁘게 찍어줘. 엄마도. 함께 밥도 먹고 캠코더로 서로를 찍어주기도 하고 찍은 영상을 함께 돌려보기도 합니다. 아, 뭐해. 찍지 마. 요즘 글 안 써? 무슨 글을 쓰냐? 옛날에 30대 때 그때 신춘문예 맨날 도전하고 그러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떨어진 날 불태워버렸잖아. 찍지 마.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나 앉혀놓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랬잖아. 그때는 나름의 예술혼이 있었지. 지금 뭐? 아, 그런 거 하지 마.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사는 애 키우면서 사는 주부지, 혼자. 엘런이냐 이거? 왜 이렇게 늙었어 얘? 어? 요 애남 이렇게 되나? 나보다 더 늙어 보여. 오우씨. 야 엄마는 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늙었어? 모르는 또 왜 이래? 머리 밀고 내려. 귀찮다고. 아주 가지가지한데. 형 엄마한테 연락 좀 해. 엄마 형 많이 찾아. 어떻게 엄마가 너를 잘못한 것 같아. 뭐? 네가 아빠 양복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네 아빠한테 좀 고맙더라. 그러고 나서 진무는 그들의 공간을 떠납니다. 하지만 진무는 떠나더라도 영화의 카메라는 계속 엄마와 누나와 형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 머문 카메라는 엄마와 누나와 형의 일상을 잠시나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일상뿐만 아니라 주인공 곁의 소중한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존중하겠다는 작은 빛의 사려 깊은 태도이자 매일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당신의 삶을 영화가 지지하겠다는 작은 빛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휘황찬란하게 홀로 빛을 내는 영화들은 그 자체로 눈이 부셔서 주변의 빛들이 소외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길을 줄이는 대신 주변의 빛을 밝히는 작은 빛은 주변의 영역이 더 넓어질수록 더욱 드넓은 빛을 품게 됩니다. 이거 아빠 옷이냐? 참고 있던데. 아빠. 아파. 야, 이름은? 곽진모. 나이는? 36. 아빠보다 더 먹었네. 당신의 빛이 얼마나 넓고 찬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화 작은 빛입니다. 종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입니다. 이제 이번에 준비된 마지막 회차죠. 영화 작은 빛.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이제 이거는 사채업자가 있고 돈을 꾼 사람이 있어갖고 이게 비청산 얘기구나. 그래서 되게 조금 꿨는데도 힘들어진 얘기겠거니 제목을 잘못 읽었더라고요. 머니가 아니라 라이트였더라고요. 나도 무슨 얘기 하시는. 예. 작은 빛. 이렇게 손프로를 좀 풀어주고 얘기를 해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네 전쌤이십니다. 네. 자, 영화를 선정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네. 작은 빛은 2020년도 1월에 개봉한 작품이죠. 이게 조민재 감독의 장편 입봉작 데뷔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 데뷔작인데도 영화제 그리고 평단계에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어요. 네. 올해 가장 단단하고 맑은 데뷔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주산골 영화제의 대상이라든지 유수의 국내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문화 다양성 이 측면과도 굉장히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도 처음부터 재미있는 책도 있지만은 끝까지 봐야 정말 재밌다 이런 책들을 볼 때도 그럼 이거는 40%는 무조건 넘기자.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들어오더라도 40%를 꼭 넘겨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 전체가 보이고 그다음에 인물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갖고 나머지 60%까지 이렇게 쫙 볼 때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초반에 이게 인간극장이구나. 자세를 좀 갖추자. 어느 정도 인내력이 필요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꾸준히 보다가 또 한 30-40%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어느새 그 스토리랑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고 막 이런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독특하게 만든 영화다. 이게 다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스토리가 정확히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작품이었구나 보고 나서 좀 신선하게 다가온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저도 전쌤이랑 비슷하게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는데 이 영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한 거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예술 작품은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하거나 변태기가 있거나 네, 이래야 저는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운이 있었네. 네, 오해체가 되니까 이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술은 평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상한데 내가 이때까지 듣고 보고 봤던 영화랑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볼 때 이전 영화들, 기성 감독들의 색깔이나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저건 다 클리셰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클리셰적인 부분을 전혀 찾지 못했고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이 영화에 대한 진심 그리고 자전적인 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에 좀 정서적으로 반하게 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화 제목이 작은 빛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농담을 제가 하긴 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의미가 아버지 스스로도 책임감이나 가족을 위한 어떤 방식이었다라는 걸 알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포기 상태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작은 빛이었나? 막 살려는 희망을 작은 빛으로 이렇게 보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 작은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네. 근데 뭐 이것도 뭐 관객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약간 뭐 산 중턱 같은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개개인의 집들마다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전경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작은 빛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더 쓰면서 작은 빛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네요. 네, 뭐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답 아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거야 솔직히 영화라는 게 관객들 스스로의 자율도 감상에 맡겨져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균도 모호한 표현이지만 도시 삶에서 조금은 이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그 가족도 하나의 빛으로 작용을 해서 도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색깔. 우리 레인보우랑 정말 잘 맞는 거. 그렇죠. 네, 기가 막히게 선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의 작은 빛이. 그리고 저는 또 빛나는 장면을 뽑으라면 밥 먹는 장면, 먹는 장면에 거기에 그 동원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랑 너무 흡사하고 그리고 먹는 장면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해갖고 소리 낼 거 다 내고 무슨 대사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먹는 거가 너무 리얼리티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냐. 실제로 이제 연기하는 거잖아요. 카메라도 막 있고. 근데 그 장면을 찍으려고 일부러 촬영하기 4-5개월 전부터 함께 밥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같이. 그래서 배우들끼리 다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이제 감독이랑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친해지게끔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캐치를 해서 시나리오에 녹이고 막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사 장면이 되게 관객들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보이고 되게 이 영화 속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건 사전 이제 4-5개월 동안 열심히 함께 밥을 먹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제 젓가락질 못한다고. 그런 것. 그 형광등요. 야, 불 끈다? 야! 이거 봐, 이거. 어떡해. 뭔데 이거? 야, 이거 갖고 좀 껴봐. 이거 뭐야? 이거 거기다 끼는 거야, 거기다. 형광등. 옛날에는 형광등을 쓸 때 스위치 없이 이게 줄을 이렇게 직접 당겨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는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제 빛을 킬 어떤 도구가 없어진 거야. 줄도 없었다라는. 줄이라는 게 좀 약간 구원적인 형태에 띄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걸 이제 아들이 스위치까지 연결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의 의미를 이렇게 되찾는 모습 같은 것도 보이기도 했었고, 엄마랑 이렇게 인터뷰 카메라 교환하면서 할 때도 8월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기 사진을 남기는 장면인가 막 이렇게 너무 상업적인 사람이라서요. 제가 이 장면 저 장면을 막 끌어다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 때도 많아요. 어떤 영화 볼 때는 그 영화는 영화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제 상상대로 다른 스토리 만들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좋다. 내가 근데 되게 창작자의 마인드로 영화를 보시는 거.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 작은 빛은 제가 이렇게 추정해서 보다가 레인보우 무비 손프로를 통해서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일상적인 풍경들을 너무 정성껏 그리고 현실감 있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 밥 먹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목욕탕 갔다 오는 장면이었나? 정말 대단해. 그 새벽에 사람 없는데 가야 된다고 그냥 새벽까지 우리 깨우고. 아니 진무하고 정도 둘이 보내놓으면 그 물장구만 치다 오는지 때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지. 그래도 어찌 4학년 때까지 4학년 때까지 데리고 다녀. 야 정도가 작았잖아. 요즘으로 치면 그 목욕탕 갔다 오는 그 풍경도 굉장히 예스럽고 뭔가 정감 있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욕을 가는 모습도 되게 좀 특이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약간 정감이 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고향의 풍경, 그러니까 전원의 풍경을 뭐 담고 있으려고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정스럽고 예스러운 그런 마음이 가는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 영화를 어디서든 제가 소개할 때 읽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감독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발췌해서 온 거예요. 그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그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매일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당신의 삶을 내가 지지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라고 이 작은 빛을 만든 이 감독의 말에 쓰여져 있던 문구인데요. 이 말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는 당신을 어떻게 당신의 삶을 내가 지지하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해낸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고 당신과 나 사이가 이렇게나 멀고 이렇게나 다른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존중받았다라는 요만큼의 느낌이라도 드는 것 자체가 문화 다양성에 또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재적소로 잘 맞는 영화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치밀하게 기획한 거 아니에요? 1회 때는 뭔가 루키 같은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손프로에서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이 프로그램과 하나가 되는 듯한 이 모습이 되게 지금은 잘 어울리는 진행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쌤이 워낙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카메라 너머에 계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스태프분들도 네, 다정한 기운들을 모아주셔가지고 뭔가 적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끝내야 된다니 아쉽게 그지없네요. 네. 아쉬워요. 예. 자, 작은 빛 한 줄 평을 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그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정리해서 제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의 삶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은 영화가 작은 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데카르트 같은. 네. 네,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무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정해 주신 작은 빛이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를 멋지게 엔딩을 장식해 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거 약간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전쌤이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게 어떻게 보면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작은 빛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면 이게 작은 빛에서 큰 빛으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레인보우 무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편견 때문에 외면했던 이 독립영화라든지 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다양한 삶을 많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 아쉽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가만히 있을 종로문화재단이겠어요? 자, 그럼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